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예상치 못한 결과의 법칙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정책이나 결정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로는 좀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 그런 걸 다루는 거죠. 맞습니다.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예상치 못한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정책에 의도된 결과 말고 그 너머에 숨어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봐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 중요성이요.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걸 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 예시가 아주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철강 노동자들, 이분들 일자리를 지키려고 수입 철강에다 높은 관세를 딱 매기는 거죠. 네, 그럼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해결책 같잖아요. 외국 철강 회사랑 경쟁을 줄여서 우리 일자리를 지킨다,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딱 기대하는 그 의도된 효과인 거죠. 특정 산업 보호하고 거기 일하는 분들 고용 안정시키고 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데 이 철강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정책 때문에 이게 엉뚱하게도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저는 처음엔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싶었어요. 바로 그 연결고리, 그 연쇄 반응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하. 철강 관세가 붙으면 일단 수입 철강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동시에 국내 철강 회사들도 가격을 올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 만드는 국내 회사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 회사들이 더 비싼 값으로 철강을 사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자동차 만드는데 철강이 꼭 필요하니까 그럼요. 핵심 소재죠.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그렇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럼 당연히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싼 수입차로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차 사는 걸 미룰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테고 줄어들죠. 그 여파로 결국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분들 일자리까지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철강 노동자 도우려다 자동차 노동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니. 네, 이때 특정 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중하면 이런 전체적인 파급 효과를 놓치기 쉽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한 사례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겠는데요? 그럼요. 이 사례가 딱 보여주는 게 정책을 만들거나 평가할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효과, 단기적인 효과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이고 또 장기적인 영향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어렵죠, 당연히. 네,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라는 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한 부분 건드리면 다른 데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파급 효과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경향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지 편향 같은 것도 작용할 수 있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예상 못한 부작용이 생기면 정책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집단, 예를 들어 철강 노동자를 위한 조치가 의도치 않게 다른 집단, 자동차 노동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건 정책 결정할 때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랑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결과의 법칙이라는 게 꼭 정부 정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세우는 경영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당장 눈앞의 목표만 보고 달리다가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경고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정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네요.
오늘 예상치 못한 결과의 법칙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결정이든 그 뒤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결과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이 철강관세 사례가 이 복잡한 현실을 아주 명료하게 딱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항상 그 표면 너머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논의를 당신의 경험과 한번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저의 경험이요? 네. 최근에 혹시 당신이 내렸던 중요한 결정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시행된 어떤 정책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의도했던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네, 그랬겠죠. 하지만 혹시 그 결정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영향이나 변화는 없었나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모든 가능성, 그 전체 연쇄 반응을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